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시작하겠습니다. 큐. 반갑습니다. 군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링고입니다. 엔잡러의 시대가 온다 이타코입니다. 이슈스의 MC 제 맘대로 하고 있는 주마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슈스의 막내 상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좀 새로운 녹음실에 왔어요. 이 자리를 바꾸니까 좀 느낌이 다른데 어떠세요? 조금 오픈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기존 것보다. 맞아요. 저는 이 테이블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원탁으로 좀 둘러앉으니까 조금 아. 더 얘기하는 느낌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들으시는 분들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전에는 저희가 그냥 3대2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해가지고 제 옆에 앉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이슈스 멤버들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원탁에 앉다 보니까 그런 어떤 편견 없이 라운딩 이런 좋네요. 유한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서 좋습니다. 원탁의 이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이슈스는 페이스북도 운영을 좀 시작을 했어요. 아직 활발하진 않지만 우리 타코님 페이스북에 뭐라고 저희 검색해야 되나요? 저희 이제 저희 방송 이름 그대로 이슈스 아니 스타트업 털어주마로 검색하면 이제 저희 페이지가 보이실 거고요. 아, 네, 지금 당장은 컨텐츠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데 네. 앞으로는 이제 방송 업로드 되면은 네. 방송 들으실 수 있는 링크랑 그런 알림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정보나 기사들도 같이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슈스라고 해야 되나? 이슈스라고 해야 저는 되나요? 항상 쌍시옷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쌍시옷. 이슈스입니다. 네, 그럼 아, 이제 이슈스인가요? 이슈스인가요? 이슈 대시하고 스입니다. 아, 대시가 필요하군요. 이슈 대시하고 스를 누르셔야 됩니다. 혹은 스타트업 털어주마를 풀네임으로 쓰시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좀 진행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여러분들이랑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련하려고 죄송합니다. 자, 행복한 우리 링고님 봐드립니다. 벨소리도 행복하니까. 행복하네요. 뭔가 경쾌했어. 같은 기본의 소리인데 더 경쾌한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 마인드가 중요한 네, 겁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방송에서 C2C 했어요. C2C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우리 군시님. 근데 군시님 아이디라고 해야 되나 이거? 닉네임? 닉네임을 고마미님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맞아요. 한표입니다. 군시님이 이렇게 붙지 않았는데 고마미님은 되게 잘 붙어서 고마움이야 정말. 고마미 고마운 마미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 우리 군시님 지난 방송 어떠셨어요? 우선 건 하는 것보다는 녹음을 듣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저는 인사동이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그렇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지지난 방송이죠. 우리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C2C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13화 얘기를 할 때 우리 상디가 그 쌈짓기를 갔었다. 최근에 혼자서는 아니고. 그렇죠. 쌈짓기를 혼자 갔을 수도 있죠. 굳이 지금 가실 이쪽 분이 강 아닙니다. 서쪽에 사시는 분인데 혼자 가실 굳이 분이 아니에요. 나 오늘 왠지 일어나서 쌈짓기를 가고 싶다 할 리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추리력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상디의 어떤 그런 현황을 좀 유추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쌈짓기 추천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가볼만 해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그 타다에 관련돼서 이재용 대표님 그 털어주는 12화 있었는데요. 여기에 또 우리 희아범님께서 1,000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계속 이렇게 후원이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의 어떤 저희의 유일한 어떤 원천이십니다. 저희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기운 얻고 있고 또 이렇게 멋있게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툭 1,000원 던지시고 가시는 2번씩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들으셨다는 어떤 시그널로 제가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 치킨 순살님은 얘기 안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친기 순살님께서 이제 네. 저희가
했던 방송 중에 이제 제가 듣고 있는 스트리머분 얘기를 좀 세부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분이 맞고요. 말씀해주셨던 분이 맞고요. 네, 그분이 약간 그 새우 양식이 미래의 어떤 그 음식이랑 그 뭐랄까 먹는 거리에 식량 쪽에 좀 약간 이제 그 강세가 있을 거라고 해서 약간 그런 네이밍 쓰셨는데 제가 갑자기 그때 방송 중에 물어보셔서 아니 저희한테 다짜고짜 그분 있잖아요 새우 좋아하시는 분 그래서 나도 새우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당황했다. 새우가 되게 이미지가 강하게 나와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약간 비즈니스 관련된 그런 유튜버신데 네, 그렇죠. 근데 썸네일이 진짜 새우로만 돼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아이덴티파이가 강력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었고 그거를 또 알아들으시고 우리 치킨인 순살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거 너무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같이 웃어주시니까 뭔가 너무 행복한. 저도 참 치킨은 저희 순살만 좋아해서 그런 게 또 일맥상통하지 않았나. 저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귀찮잖아요. 이분이 부디 혹시라도 여성분이시면은 저희한테 이렇게 메일 살짝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자,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그 댓글, 피드백 항상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저희 그 13화에 저희가 C2C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당근마켓을 위주로 뭐 중고마켓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다가 숨고와 그 쿠몽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한번 좀 제가 이제 좀 위험한 발언을 했죠. 숨고가 크몽에 완전 완패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가요? 라면서 약간 이제 갸우뚱했던 우리 이슈스 멤버들이 있어서 그럼 그걸 한번 다뤄보자 해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이제 고마미님과 링고님 패와 그다음에 주반장님 패. 그렇죠. 어느 쪽이 좀 더 이제 숨고냐 크몽이냐. 맞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숨고와 크몽 아마 그래도 쓰시는 분들은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은 숨고와 크몽을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링고님 어떠세요? 저는 숨고만 한번 써봤고요. 네. 근데 제가 일반 유저였고 저 몇 가지를 이제 견적을 요청을 해서 이제 많은 숨고가 아마 숨은 고수죠. 맞습니다. 네, 숨은 고수 분들이 견적서를 주셨고 거래가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그냥 제가 진짜 하려고 신청한 게 아니고 그냥 간보기. 간보기? 그러니까 그 시세를 알기 위해 대충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를 알기 위해서 해서 날린 거여서 그렇게만 한번 써봤고 크몽은 사실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시세 파악이 되던가요? 시세 파악은 확실히 돼요. 그래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렇죠? 저는 두 가지를 다 써봤는데요. 네. 일단 크몽은 좀 쓴 지 됐어요. 한 2, 3년 전에. 그냥 그때 좀 재미로 뭐 브랜드 하나 만든다 해가지고 막 로고 만들고 하면서 맞아요. 그거 해봤거든요. 그래서 로고 의뢰랑 뭐 제품 디자인 간단한 거 의뢰해서 해봤는데 설마 5,000원이나 10,000원 너무 놀랐는데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크몽도 많이 쓰고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 정도 단가라고 예상이 가는데 한 3년 전에 그때만 해도 좀 가격이 놀라긴 했어요. 너무 싸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회사에서 뭐 브랜딩이나 아니면은 로고 디자인 같은 거 맡기면은 금액대가 좀 만만치 않은데 몇백에서 몇천까지 네. 나가는데 거기서는 5만 원, 10만 원? 맞아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적으로 거기 올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봐도 재능 올리는 분들 얘기 들어봐도 단가를 너무 시장을 너무 흐린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너무 싸게 치니까 기존에 전문적으로 회사 운영하시는 분이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이 많이 된대요. 거기 진짜 자기 실력이나 레퍼런스 싸움보다는 단가 싸움이라고. 맞아요. 가격을 낮출 때마다 더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가격을 자기가 평상시 받던 것보다 적게 써도 그 다른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기존의 프리랜서 분들은 뭐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 많이 했는데 크몽 이런 데는 대학생들이 많이 한대요. 개발자들도 마찬가지, 디자인도 맞네요. 마찬가지고. 왜냐면 솔직히 막 그렇게 크게 차이가 회사적으로 운영했을 땐 차이 날 수 있는데 개개인이 조그만 프로젝트나 뭐 디자인물 몇 개 하는 거 정도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뭐 디자인하는 것도 너무 좀 주관적인 요소도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나 대응이 빠른 대학생들이
더 맞는 오히려. 플랫폼일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많다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어쨌든 좀 용돈벌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쵸.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가격적으로 유리하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게 뭐 순기능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도 뭔가 그 일을 얻을 수 있다는 네네. 좋은 측면이 있지만 또 역기능으로 보면 실제 프로페셔널 그 마켓에서는 뭔가 이렇게 가격을 흐리거나 그럴 수 있을 것 실제적으로 같아요. 업무에 대한 가치가 엄청 떨어진 거죠. 실제로 기존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뭐 들으시는 분들이 다 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저희 경험을 얘기하면서 숨고는 크몽에 대해서 개괄적인 어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어느 분이 정리해 주셨어요? 초반에는 제가 정리했습니다. 숨고 먼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소개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회사명도 숨고는 아니고 좀 다른데요. 브레이브 모바일이라는 회사에서 2015년에 런칭한 서비스인데 네. 캐치플랜은 전문가 매칭 서비스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BM은 굉장히 확실하죠. 전문가 매칭 서비스. 그래서 뭐 링고님이 말씀하셨지만 숨은 고수라는 뜻의 맞습니다. 숨고라는 브랜딩 네임을 쓰고 있고요. 네. 특징은 숨고는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해서 요청서를 정말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또 진입 장벽을 확실히 낮추고 있는 것 같긴 같은데 네. 요청서를 작성하면 전문가들이 견적서를 지원하는데 재밌는 거는 6개까지만 받을 수 있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숨은 고수 입장에서는 선착순으로 들이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숨고를 한번 전문가로 저는 한번 해봤는데 나한테 맞는 거 순간 지나가면 어느 순간 5개, 6개 다 차서 맞아요. 지원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일본어 과외를 해서 음. 이제 숨고를 열심히 썼는데 그 과외 선생님들끼리 다 팁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미리 하나를 만들어 놓고 뜨면 복붙해서 바로 보내거나 그쵸. 아니면 약간 커스터마이징 정도만 해서 빨리빨리 보내야 겨우 이제 매칭이 된다. 맞아요. 근데 대신 뭐 그 친구는 되게 잘 썼던 게 이게 한 달만 결제하고 그 다음 다시 끊을 수도 있잖아요. 한 달 결제해놓고 이제 과외 자리 한 2-3개 구하고 또 이제 숨고 끊고 과외 열심히 하다가 또 이제 뭐 친구들이 더 이상 안 하겠어요 이러면 다시 들어와서 이제 과외 학생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긴 하더라고요. 숨고 저도 최근에 써봤는데 좀 좋은 게 크몽에서는 약간 개인 번호를 주고받으면은 뭐 맞아요. 경고 같은 것도 뜨기도 하고 맞아요. 그 플랫폼 자체에서 그걸 지향하잖아요. 책방에서 아마 개인 번호나 이런 거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죠. 네. 경고 문구로. 근데 숨고는 어쨌든 그냥 처음에 그 만나는 진입점만 마련해주고 맞아요. 그 뒤에서는 이제 서로 번호 주고받고 업무 처리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터치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숨고와 크몽의 가장 큰 차이점일 수도 있는데 수익 모델 자체가 다른 거죠. 숨고는 고수들에게 월 정액제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링고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내가 만약에 뭐 과외 선생님으로서 과외를 학생을 얻어야 된다 하면은 한 달에 뭐 2만 얼마. 그게 또 3단계의 상품이 있을 거예요. 저도 숨고 써봤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그 더 비싼 프리미엄은 제가 알기로는 숨고 플랫폼 자체에서 그 선생님을 좀 홍보해 주거나 뭐 자동 노출을 시켜 주거나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걸 얼마나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고수에게 돈을 받는 게 숨고의 주요 수익 모델이고 크몽은 그들 사이에 거래를 했을 때 그 거래액에 대해서 10%인가 20%의 20%부터 수수료를 단계별로 그쵸? 부과하죠. 뭐 한 달에 얼마 매출인지 뭐 네네. 그 등급에 따라서 크몽 그 거래 비율의 퍼센테이지를 수수료로 먹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숨고는 서로 번호를 오픈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크몽은 그렇게 하면 거래 수수료를 전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숨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크몽도 간단하게 좀 얘기 부탁드릴게요. 크몽은 2012년에 서비스 런칭을 했는데요. 네. 크몽이 가지고 있는 캐치플랜은 무형의 서비스, 지식 등을 거래하는 프리랜서 마켓이라는 캐치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서비스 자체는 5,000원에 캐리커처를 그려주거나 뭐 연애 편지를 써준다는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의 서비스였지만 점차 사람이 늘어나면서
소위 꾼들이 유입되면서 오. 개인 사용자 위주보다는 비즈니스 거래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업계 1위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아예 비즈니스 서비스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고 그래서 캐치플랜에 보면 재능이라는 단어를 빼고 사용하고 있는데 B2C 또는 C2C 느낌을 주는 재능이라는 단어를 빼고 타업체와 구분점을 짓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단어를 뺐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요 크몽도 그다음에 그 춤고도 전체적으로 요즘 표현하는 게 재능 마켓에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C2C 중에서도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서비스 아니면 재능 이런 거를 이제 사고 파는 플랫폼이고 그래서 재능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이제 크몽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아예 전문 업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되겠다. 예. 약간 좀 더 비즈니스적인 요소를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능이라고 하면 너무나 이제 개인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 탤런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재능넷이라는 것도 있었던 거 혹시 아세요? 재능넷. 재능넷이요? 재능넷이라고 재능 교육은 알고 있는데 재능넷 해가지고 실제로 요 숨은 고수와 크몽의 이 전신 단계의 어떤 그런 플랫폼이었어요. 굉장히 그 웹페이지가 되게 좀 별로 안 예쁜데 크래그리스트 같은.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재능넷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재능넷에서 정말 약간 히트 쳐가지고 거기서 월급 이상을 벌었어요. 투잡으로 하면서. 그래서 이거 회사 그만둬도 되겠다 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재능넷에서 자기의 재능을 팔면서 하다가 이제 거기에 이어지고 해서 근데 재능넷은 뭔가 스타트업 같은 느낌보다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이렇게 성장이 안 됐고 그게 이제 숨은 곳이나 크몽으로 연결이 됐는데 어쨌건 그래서 재능이라는 말 대신에 크몽은 좀 더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비즈니스 뭐 그런 플랫폼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근데 저는 네. 크몽을 2013년도에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알았냐면은 옛날에 그 KBS 1? KBS 1번에서 황금의 펜타곤이라고 그 창업 그 맞아요. 초기 창업자들 이렇게 네. 피칭하면서 투자 유치하는 그런 오디션 프로? 그러니까 우리 이거 뭐 서경석이 MC 하지 않았어요? 네, 뭐 그런 사람들 했는데 그 엠넷 슈퍼스타 K 같이 그냥 이렇게 창업자, 그러니까 벤처기업 대표분들이 창업자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피칭하고 투자자들이 딱 앉아가지고 뭐 피드백 주고 실제로 투자 맞아. 유치까지 연계되는 아마 그것도 1등 했으면은 그런 뭐 벤처 캐피탈 협회 이런 데서 아마 투자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칭 오디션 같은 걸 했는데 재밌었던 게 여기에서 또 재밌는 한문이 또 나오는데 그 박지웅 대표님이라고 그 패스트 트랙 아시아 와우. 그 창업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분이 아마 그때는 패스트트랙 아시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크몽 대표님을 엄청 깠어요. 그 당시에 붙었나 보죠? 붙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이제 진짜요? 투자자나 심사위원 입장이니까 약간 우리가 슈퍼스타 K 보면은 윤종신 씨가 막 뭐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그런 느낌. 스타 친구들 이렇게 맨날 기죽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크몽 대표님이 엄청 좀 당황하셨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근데 또 크몽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네. 개발자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업 얘기할 때는 비즈니스적으로 얘기하니까 뭐 마케팅적인 얘기를 엄청 하셨어요. 그때 박주영 대표님이 네. 숫자 얘기하고 뭐 네. 리텐션이 막 예를 들어 리텐션 몇 프로입니까 했는데 대답 못하면 엄청 면박 주고 약간 엄청 셌거든요 네. 그때도.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불쌍하다.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좀 그래도 지금 규모가 있는 회사가 될 정도까지는 그쵸. 몰랐는데 그때 어쨌든 금용 대표님도 IT 버블 시대 때 회사를 만들었다가 망해서 신용불량자로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뭐 지리산 쪽에 그냥 치과에서 대박. 내려가서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그 사이트가 지금 크몽인 거고 그게 뭐 전주의 창업 보육센터 갔다 이제 서울로 올라왔다는 얘기를 그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사업할 생각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투자받고 조금씩 직원도 늘어나고 잘 되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왜냐면 막 이렇게 비즈니스를 막 엄청 막 사업가처럼 하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부 사람들 말로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제가 또 황금의 펜타곤 얘기하면서 재밌는 얘기가 생각났는데 네, 좋아요. 그게 그 플리토 아시죠? 네. 네. 플리토도 여기 황금 출신이에요? 페타고? 예, 플리토인가? 플리토가 최종 우승으로 네, 나오고요. 플리토군 나왔고 그다음 그 여행 진짜? 마이리얼 마이리얼 탭도 여기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우와. 호텔라우도 있고 네. 놀이도 있고.
이거 약간 한번 최근에 진짜 봐야겠는데요? 핫했던 것들이 한 지금은 5년 안 전? 하지. 지금은 안 할 거예요. 황금의 펜타곤이 약간 성골이네. 네. 이때가 딱 그 박근혜 정권 창조경제 딱 밀 때 겸사겸사 어차피 딱이네요. KBS 원이니까 그렇죠. 약간 위에서 찍어서 만든 거 그런 같은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라 이런 지시가 근데 약간 내려갔을 수 그래서 있죠. 네이밍도 좀 촌스럽잖아요. 황금의 펜타곤. 왜요? 펜타곤 얼마나 멋있어요. 펜타곤은 국방부잖아요. 그럼요. 미국의 어떤 그런 철옹성을 넘겠다 이런 거 아닐까?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펜타곤도 그냥 나중에 한번 얘기해보면 재밌을 만큼 좋은 회사들이 많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크몽 아까 살짝 대표님 얘기하셨는데 역시 이제 아까 살짝 얘기한 대로 1998년에 대학 1학년 때 학교 친구들과 재미삼아서 뭐 CD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차렸대요. 보면은 이런 대표님들 항상 뭔가 이런 히스토리가 액티브하게 있어요. 사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팟캐스트를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얼마든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디저닝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뭐 용산 가가지고 CD 사서 우체국 택배로 보고 뭐 이제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3번의 회사를 차려서 뭐 여러 가지 아이템을 시도한 끝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33세에 2억 원의 빚을 안고 이제 지리산 집으로 내려가고 대학은 졸업을 못하고 중퇴했다고 합니다. 아, 대학을 졸업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중퇴해야 뭔가 간지가 나는 거군요. 약간 사업 접으면 다 고향 가는 게 약간 그런가요? 그런 건가요? 숙식이 제공되니까요. 제 아는 분도 최근에 사업 그만두시고 전주로 내려갔다 하셔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우리 박현호 크몽 대표는 그 개발자 출신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다가 2011년 봄에 이스라엘 스타트업인 파이버 라는 게 있대요. 이스라엘 스타트업 파이버를 벤치마킹해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당근마켓을 이렇게 벤치마킹한 우리 베트남 자 벤치마킹해서 크몽의 베타 사이트를 2011년에 그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일종의 뭐 그 이제 파이버라는 거는 단돈 $5에 각종 심부름을 해준다거나 디자인, 문서 번역 같은 아까 얘기했던 탤런트를 뭔가 거래하는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태스크 래빗이라고 해서 뭐 태스크를 해주는 토끼, 래빗 이런 게 있고 영국에서는 딜리버루 라는 어떤 이런 서비스들로 이제 여러 세계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크몽은 2011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게 따지면은 참 시기를 잘 타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건 우리도 미국이나 이런 데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승고 대표가 그 말했던 것 같아요. 승고 대표가 어디 회사에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매칭 시스템이 시장이 형성됐다 해서 나와서 만든 게 승고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승고 대표가 Y 컴비네이션 맞습니다. 교육까지 YC 가르쳐 출신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그래서 숨고를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호기심 있게 많이 봤었죠. 국내에서 아마 당시에도 몇 안 되는 YC 출신이었어서 예, 그리고 YC 하고 한국 들어와서 다시 더 열심히 하고 좀 약간 선배 기업으로서는 되게 좀 좋은 사례가 되죠. 그러네요. 확실히 어쨌건 우리가 대표론에 의해서 그 스타트업은 대표님의 어떤 그런 히스토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깊이 숨고와 크몽의 차이점 또는 장단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근데 일단 좀 그 크몽이랑 숨고 비교해 보면 최근에 투자 유치는 비슷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규모도 그러고. 네. 크몽 같은 경우는 시리즈 B로 110억 정도 펀드레이징을 했고 숨고도 같이 시리즈 B로 125억 원 정도를 유치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하게 했네요. 그런데 좀 그거는 투자받은 금액이고 실제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보면은 크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거래액이 크다고 해요. 네, 717억 원 정도? 조금만 붙어서 해주세요. 군신님이랑 우리 네. 조금만 한 요 정도만이라도 붙어서 해야 돼요. 그 717억 원 정도고 그 다음 이용자 수는 한 63만 명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숨고는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숨고는 그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많이 PR도 안 하고 하겠죠. 그렇죠. 체급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점점 좀 벌어지는 느낌이 그러니까 체급이 좀 벌어지는 느낌이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우리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뭐 거래 규모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한 건이 매칭이 되면 받는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두 개. 저는 이 순고의 가장 큰 장점은 인증서, 요청서 작성이 쉽다. 네. 이게 요청서를 받는 사람한테는 되게 불편한 건데 작성한 사람한테는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솔직히 잘 몰라서 뭔가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요청서를. 그러니까 그 요청서를 보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제 하나하나씩 나가야 되는 건데 가장 큰 장점은 간단한 요청서 작성, 순고의 장점은?라고 생각합니다. 숨고랑 크몽이랑은 재능마켓이라는 안에서는 되게 유사한 서비스가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두 개 다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어떤 그 컨셉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일단 크몽 같은 경우는 약간 이커머스에 좀 더 가까운 형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전체적인 UI UX라던가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상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가격 경쟁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커머스처럼 각 서비스에 어떤 거를 내가 구매하게 되고 이거의 가격에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싼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그쵸. 때문에 여기 입점에 되어 있는 크몽 입점에 있는 분들은 계속 가격 단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내가 픽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최저가가 아닌 상태에서는 경쟁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그쵸, 약간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숨거는 반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견적서를 제가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누가 어떤 가격을 냈는지는 고객만 알게 되는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블라인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커머스보다는 예전에 그 한때 유행했던 오투어의 좀 성격에 가까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 차이가 확실히 있는 서비스인 것 같고 그래서 거래 규모 차이가 좀 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몽은 결국 이커머스처럼 결제 클릭 딱 해서 내가 구매를 했다라는 것까지 집계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구매를 유도하려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고 숨고는 이 사람들이 고객이 들어와서 견적서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 뒷단에 매칭이 돼서 실제 거래가 일어나고 이 부분은 너네 프리랜서 아니면은 이거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뭐 제가 이제 숨고 같은 경우는 김러빈 대표님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한번 뵈서 얘기를 지인이시네요. 그 정도의 지인이죠. 네, 그쵸. 그리고 아, 그럼요. 페이스북에서 알면 네, 지인인데요. 그쵸. 페이스북 친구?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카톡 안 보낸 지 오래돼가지고 자, 우리 대표님, 승고 팸에 안 대표님. 보낸 지 오래돼서 김루빈 대표님은 뵌 적이 있어서 이제 제가 그 당시 YC를 좀 물어봤었어요. YC 경험이 어땠냐. 그래서 뭐 되게 많은 말씀을 YC가 해주셨는데 뭔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Y 컴비네이터라고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유명한 엑셀러레이터고요. 네. 이제 거기 프로그램에 많은 스타트업이 전 세계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그 프로그램에 합격이 되면은 제 기억에 맞다면 3개월 정도 이제 그 YC가 있는 실리콘밸리로 네, 불러서 상관 맞습니다. 네, 거기서 그 팀을 아주 굴린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우리나라 군대에서 훈련소 보내듯이 약간 제대로 굴려서 거기서는 딱 3가지만 한다고 하는 게 제일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그 뭐예요? YC에 가면은 개발하고 고객 만나고 운동시킨다고. 와. 딱 3가지만 운동 체력을 체력이죠. 개발하고 고객 만나고 만나서 이제 막 그 피드백을 받아야 운동시키고. 운동시킨다고. 와. 딱 이 3가지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동안. 혹시 YC에 나오면은 그런 뭔가 그 자부심? 스펙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스타트업 내 스펙이. 맞아요. 이력서 같이 맞아요, YC 맞아요. 출신 해가지고. YC 배지가 딱 생기죠. 네. 그래 그런 거. 나 YC 출신이라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 YC 출신들이 거의 없었어서. 그 미미박스도 YC 출신 아닌가요? 네, 아마 맞아요. 저 미미도 했고 몇 군데 아마 더 있을 거예요. 네. 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근데 그래서 김러빈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뭐 YC도 물어봤고 사무실에서 근데 그분이 영어로 그 미팅을 하는 거를 들었어요. 화상 미팅 비슷한 거를 하시는데 영어로 하셔서 아마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 국적이신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한국계 미국인이신가 아마 그러실 건데 아무튼 영어가 되게 편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런지 숨고는 전체적으로 느낌이 약간 미국적 감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웹사이트의 UI UX도 그렇고 비즈니스 모델 접근적인 방식도 그렇고 되게 미국에서 조금 시장에서 검증된 모델을 좀 많이 차용하시는 느낌이 좀 있고 YC의 커리큘럼을 밟은 느낌. 착실한 학생이었던 네. 거죠. 반면 크몽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스러운 약간 느낌이 좀 더 많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커머스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뭐 국내에는 G마켓이라든가 11번가라든가 약간 쿠팡이라든가 이게 그런 거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 좀 많이 나서 약간 숨과 크몽은 약간 그렇게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쨌든 소비자 입장이란 거는 이 재능을 이용하려는 소비자 입장에 봤을 때도 다른 게 크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픈마켓 같은 느낌이 들어요. 들어와가지고 뭐 가격 비교도 다 돼 있고 후기 같은 것도 많고 그 실제로 재능을 공유해 주는 사람에 대한 평점 그다음 뭐 그 사람의 소개글 같은 거 다 있어가지고 좀 보기가 그런 것 같고 그다음 순고 같은 경우는 약간 추천해주는 느낌? 그렇죠. 네가 이런 컨디션이 올리면은 큐레이팅이죠. 예, 큐레이팅해주는 느낌인데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그 의뢰를 맡기는 그 외주를 맡기는 사람이 조금 그 업무에 대해 잘한다고 하면은 크모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내가 좀 이거에 잘 모르겠다. 그냥 막연히 올리는 입장에서는 순고가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링고님이 약간 그 그러니까 뭐 그 시장가를 알고 싶다 했을 때 맞아요. 순고를 이용했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 타코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크몽과 순고가 되게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네. 크몽은 그 결과물을 사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크몽으로 그쵸, 아마 그쵸. 결제를 해도 실제로 만나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요, 결국 뭐 맞아요. 그래픽 작업물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순고는 사실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칭 서비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고는 그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거래가 되려면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견적 날렸던 것 중에 하나는 벽걸이 TV 설치였거든요. 와. 그런 뭐 벽걸이 TV 설치 기사 이런 것들도 이제 순고에서 찾을 수 있어서 그렇게 보다 보니 확실히 두 어플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따지고 보니 굉장히 좀 다르다. 네, 확실히 플랫폼에 대한 락인 기능은 크몽이 훨씬 좋은 것 같은 게 왜죠? 크몽에서는 이게 계속 그 평점이 쌓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내부에서 계속 거래를 한다면은 거래에 대해서 이 사람 거래액도 나오고 그다음 과거 뭐 후기나 평점 같은 것도 계속 쌓여요. 이제 계속 쌓이는데 만약 그 과정에서 별도로 번호를 받아가지고 서로 개인으로 다이렉트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벌점 같은 것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평판 관리 이런 뭐 포인트 관리로서 그래가지고 이 플랫폼 내에 계속 그 묶이는 것 같아요. 네, 크몽. 사실 크몽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오토 당시 되게 오래된 표현 쓰는 거 느낌이 왜 이렇게 들려? 오토라는 말이? 그쵸, 벌써. 되게 오토 당시 이제 많은 플랫폼이나 서비스들이 갖고 있던 문제가 바로 그거였거든. 리텐션. 그러니까 한 번 거래를 하고 나서 서로 개인과 개인이 연락처를 주고받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 플랫폼을 써야 될 이유가 없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뭐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고 사실 그걸 제대로 해결한 서비스는 많지는 않았었고 그렇죠. 크몽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제한을 둬서 이제 어떤 억압을 하는 거고 링고님 말씀대로 숨고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거를 열어버려서 우리는 그냥 너네들끼리 매칭을 해주는 것까지만 하겠다. 나머지는 너네가 아래에서 해라.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서 약간 둘이 방향성이 좀 다르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그 문화가 많이 정착된 것 같은 게 제가 몇 번 좀 싸게 하려고 개인 번호 주시면은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상대방이요? 네, 그 프리랜서 분이 안 된다.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겠지. 이 메신저에서 뭐야 해야 이 된다. 사람 양아치네. 크몽 몰라? 약간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 저는 네 반성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페널티가 강해서 몇 점 이하면 이용 정지 바로 당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플랫폼 파워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크몽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은 여기서 방 빼지 않으려면은 말을 잘 들어야지 이게 이제 결국 플랫폼 파워를 만들어낸 왜냐면 리텐션일 수 소비자 있죠. 입장에서는 이미 크몽이나 뭐 숨고도 그렇고 이미 브랜드 이미지 플랫폼 파워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많이 유입이 되니까 맞아요. 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 플랫폼에 남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타코님 얘기 듣고 나서 저도 생각했던 게 원래 이런 매칭 시스템의 문제는 그 결과물의 퀄리티를 그렇죠. 이 그렇죠. 플랫폼이 어떻게 보장해주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 뭐 오픈 마켓도 비슷하지만 판매자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정말 애매한 게 이 플랫폼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도 얘 자기는 책임 없다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가는데 순고를 제가 한번 써봤을 때 얘들은 정말 관리를 안 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정말 깔끔하고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클린하다. 정말 회사 깔끔하고 자기네들이 개입을 할 여지가 없으니까. 네네. 그렇죠? 하고 나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YC에서 배우고 왔다, 미국에서 배우고 왔다 하니 미국 스타일이라 미국 문화, 하니 미국 문화.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정말 리갈 깔끔하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근데 그 이제 해외 유사 서비스로 프리랜서랑 업워크라는 데가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는 두 군데 다 이용을 해봤었거든요. 프리랜서와 업워크요? 네, 프리랜서닷컴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업워크.co.k 도메인 너무 좋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진짜 비싸게 주고 샀을 것 같아요. 그 도메인은 진짜. 그 두 개를 다 이용을 해봤는데 그 당시 이제 회사 업무 때문에 약간 좀 디자인 업무를 맡겼었어야 됐고 사실 디자인 업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맞아요. 거라서 되게 그쵸, 조심스럽잖아요. 그쵸. 네. 정령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시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저희가 어떤 뭐 컨셉이라던가 뭐 기한이라던가 뭐 예산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올리면은 전 세계에 있는 그 전 디자인, 세계? 네. 왜냐면 저게 카테고리를 선정을 하니까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그 업자분들이 프리랜서분들이 뭐 그 자기 카테고리를 등록을 해놨거나 뭐 검색을 하겠죠. 그럼 거기서 자기가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업무 양이라면 할만하겠다 해서 그 견적서를 되게 보내주세요. 그럼 그 견적서를 보고 그럼 저희는 그 사람들의 포트폴리오 올려놓는 거를 확인을 하고 개인 챗을 하고 근데 여기서 결제가 좀 재밌는 게 네. 일단은 결제 횟수를 그러니까 의뢰하는 쪽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한 번에 다 보내겠다, 50%만 보내겠다, 중도금 보내겠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럼 상대방은 그걸 보고 당연히 컨펌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는 이것도 괜찮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만 뭐 했을 때 작업물을 확인하고 그게 만족이 들면은 의뢰한 입장에서 일단 50%를 보내준다고 해주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50%는 최종 결과물을 보고 나서 또 괜찮다고 했을 때 또 50%를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시 그 해외 디자이너랑 약간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저희 쪽에서 좀 강하게 항의를 하니까 프리랜서닷컴 쪽에서 좀 그래도 법적인 문제도 좀 많이 서포트를 해주고 그런 부분이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프리랜서는 100% 후 지급금은 거의 없는 거죠. 뭐 상황마다 다를 것 같기는 거의 한데 없는 거죠.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뭐 중도금 형태로 좀 되는 것 제가 같더라고요. 이 말을 물어보는 거는 우리나라 디자인 쪽에서 하나 이슈 중에 하나가 디자인 시안 비용에 대해서 가격 책정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맞아. 우리나라는 디자인 시안 비용이 맞아. 가격을 체크를 안 하는데 프리랜서닷컴은 그 비용도 고려해가지고 그 지급금이 나눠져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뭐 이제 아마 그 프로젝트마다 그다음에 의뢰인 하는 업체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그거를 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좀 개방해 놓고 좀 다양한 옵션을 주는 게 플랫폼에서 되게 잘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그럼 하게 되는 약간 것 같아요. 거래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좀 신뢰성 이런 것들도 플랫폼에서 좀 보장을 해준 게 프리랜서닷컴의 어떤 좀 차이점? 업워크도 마찬가지고 약간 두 개 서비스 다 사실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프리랜서닷컴, 업워크닷컴. 우리나라도 이런 서비스가 있긴 있죠. 어떤 거 있나요? 저는 두 개 다 쓰고 있었는데 프리모하고 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 위시캣? 위시캣네. 위시캣이 되게 관리를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기본적인 거는 뭐 몇 퍼센트 선지급, 후지급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위시캣 같은 경우는 기사 보니까 진짜 대기업에서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원에서 위시캣이 좀 경쟁력이 있나요? 위시캣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IT 프로젝트에 특화된 그것도 약간 소규모 그냥 사업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좀 큰 규모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네요. 억 단위 프로젝트도 좀 많이 올라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좀 필드에 있으신 분들은 위시캣에서 좀 이렇게 좀 서치를 하는 그런 게 좀 정평이 있나 보네요. 저도 뭐 그 쿠몽하고 승고를 써봤지만 그것보다 확실히 위시캣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돈이 되는. 돈보다는 대충 똑같은 사이트를 만든다 해도 그 금액에 따라서 이 사이트는 그래 정말 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아니면 정말 하려는 의지가 없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구나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다고 했을 때 선택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어려워요. 그리고 그 안에 상세 스펙도 보면 정말 이 금액에 이걸 원하는 게 맞구나. 이제 금액 원하는 요구 사항과 금액이 비교가 되니까 위시캣 쪽으로 아마 가게 되더라고요. 업자들끼리 상도덕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거 지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간에 플랫폼 사업자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저는 해준다고 보는데 입금 안 돼 있으면 시작하지 말라고 미리 연락이 와요. 네. 좋다. 그쪽에서 너무 급하다고 해서 왔는데 원래 이러면 안 된다는데 계약하지 않았으니까 시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코멘트도 주고 플랫폼 사업자가.
그러면은 그 소위 제가 아까 뭐 녹음 전에 많이 얘기했지만 QC가 잘 되네요. 퀄리티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되는 경우네요. 특히 문제 있는 프로젝트가 아직 없어서 전 그렇지만 꽤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 2달 전까지 저는 사용을 했었는데. 위시캣. 프리모는 어때요? 프리모아는 약간 조금 프리모아 프리모아 맞아. 네. 네 맞아요. 비슷한 BM이고 한데 좀 밀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약간 조금 위시캣보다 떨어진 느낌? 네. 그렇군요. 들어서 네. 결국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최종 결과물이 얼마나 만족스러우냐가 이제 이 플랫폼의 맞습니다. 어떤 경험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쿠몽은 좀 뭔가 구매를 하는 느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 사람들 레퍼런스 보고 요 정도는 나오겠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에 반면 숨고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디자인 말고 되게 다양한 서비스 어떤 그런 거 매칭하고 있지만 숨고 같은 경우는 유저 입장에서는 의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6명까지만 받는 거잖아요. 그 견적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진짜 좀 뭔가 양아치 마인드를 갖고 동일한 그거를 10번 올리면은 저는 60명한테 받겠죠. 숨고회를 통해서는. 근데 그럼 날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피로도가 쌓이겠죠. 왜냐면 저는 그러면은 그 중에 결국 한 팀과 계약을 하더라도 하게 될 거고 그럼 나머지 59개는 이제 좀 뭔가 날리게 되는 그 견적서를 보낸 거에 대한 공수에 대한 어떠한 어떤 피드백이나 어떤 뭔가를 받을 수 없는 베네핏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숨고 형태의 그 다시 말하면 O2O 옛날 그 같은 경우는 그 견적 요청 뭐 견적서 약간 이렇게 많이 표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이슈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업자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쌓이고. 왜냐하면 그렇죠. 나는 견적서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맞아. 그게 무료든 유료든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반응이나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거는 그럼 결국은 이용자가 많아지면은 뭐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매칭되고 구매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또 그럼 그렇게까지 규모의 경제를 올리려면은 또 시간과 또 노력이 많이 들게 되는 거고. 그 순구에서 그래서 하나 만든 보완책이 크레딧 보상 체계가 가지고 있게 있더라고요. 크레딧. 그러니까 요청서를 보낼 때 크레딧 한 2개 정도 사용하는데 그 48시간 동안 요청서에 대답이 없거나 연락이 없으면 다시 보상해주는 그런 보완책을 가지고 맞아요. 있긴 있던데. 좀 약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그 금전적인 보상인 거고 사람의 심리라는 게 맞아요. 결국 일을 받아야 그렇죠. 목적을 달성을 하는 건데 사람 심리라는 게 이제 계속 나는 보내고 있는데 계속 노 받으면은 저희가 또 얼마나 피로해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방금 위시캣 얘기하시면서 들었던 생각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크몽은 약간 대형마트 느낌? 그러니까 막 싼 거부터 비싼 거에 답하는 느낌인 그래서 거고. 내가 고를 수 있는 느낌. 네. 근데 위시캣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하이마트 같이 전자제품 대리점? 약간 특화돼 있는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승고는요? 승고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미국 죄송해요. 미국 마켓 이태원. 시작.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얘기한 게 그러니까 고수들 입장에서 즉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숨고는 약간 좀 지칠 수 있다,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 근데 아까 그 타쿠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건 이제 쿠몬과 숨고의 서비스 차이에서 오는 것 같아요. 숨고는 어쨌건 그 거래를 우리가 발생시켰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데이터가 쌓이기가 쉽지가 않지 않나. 저는 이제 그 지금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모든 요즘 최근에 플랫폼의 궁극적인 목적은 데이터를 쌓는 거잖아요. 과연 그렇지 않나요? 과연 이 숨고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쌓는지 사실 저는 좀 크몽은 어쨌건 거래가 발생한다. 그리고 크몽은 그리고 이제 그 후기로도 많이 제가 알기로는 선택을 그쵸, 하게 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데이터화해서 뭐 수수료를 내리던 뭐 높이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숨고는 과연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좀 더 나은 어떤 모델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근데 그래도 시리즈 B까지 거의 크몬과 유사하게 12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다는 건 분명히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미래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해 주셨을 텐데 저는 좀 이렇게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데이터의 어떤 수집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어떤 데이터가 나올까요? 사실 승고도 리뷰를 쌓고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뭐 실제 거래가 발생했는지를 승고가 알기 어렵지만 네. 어쨌든 리뷰 시스템을 통해서 뭐 리뷰를 남겼다라는 말 자체가 이 사람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니까 그런 식의 데이터는 쌓일 테고 아마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초창기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좀 물어보는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고수들의 만족도를 좀 그냥 사람 바이 사람으로 체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많이 숨고에서 이렇게 사람 실제로 찾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카테고리가 좀 약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 로직이 페이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내가 원하는 거 뭐 가정 서비스에 들어가면 뭐 전기냐 뭐 패브릭이냐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카테고리가 사실은 좀 구분이 돼 있어서 내가 실제로 주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객관식처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용자로서 이용을 해보면서 그걸 누르면서 이게 다 지금 로그가 쌓이고 있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에 관련해서 서비스가 많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광고를 유치하게 되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뭐 좀 더 많은 숨은 고수들을 여기다가 유입시키는 건가? 셀럽들을 데리고 오나? 막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 걸로 봐서는 과연 숨고의 궁극적인 어떤 데이터를 통한 어떤 수익 창출은 뭘까라는 그냥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중간에 에스크로라고 하죠. 에스크로제. 네. 안전거래는 있긴 있는데 아마 그걸로 거래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맞아요. 저도 데이터를 어떻게 썼는지는 잘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채팅으로 근데 하다나? 모르긴 몰라도 제가 짧게나마 한 1시간 남짓이었던 것 같은데 김로현 대표님 만나서 얘기해본 그 지인. 네. 이 정도면 지인이잖아요. 그쵸. 페이스북 아니더라고요. 한국 친구 아니에요. 1시간 남짓 대한. 대단하죠. 오늘 김로빈 대표님 듣고 계시다면 제가 오늘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할 테니까 수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껴들으면 그 김로빈 대표님 페이스북 열심히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또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자 그래서요? 아무튼 그래서 그 느낌은 이분도 데이터를 열심히 보면 보지 안 보지는 않으실 것 같고 뭐 저희가 모르는 형태로 아마 데이터를 분명히 수집하고 있겠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어떤 쪽 서비스가 조금 더 확대될 거다라는 걸 뭐 보실 수도 있고 매칭률도 아마 보실 거예요. 그거를 아마 트래킹을 안 하진 않을 텐데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 방 어떻게 하시는지는 내부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하는 것뿐이고 아마 데이터 엄청 예를 들면 보고 있을 이러지 거예요. 않을까요? 견적을 한번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조건의 프리랜서 견적서 주세요 올리고 다시 또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매칭될 확률이 좀 있는 거잖아요. 다시 올렸으면은 그 5번인가 6번의 견적을 받고 매칭이 안 된 거고 근데 예를 들어 안 올렸다고 하면은 매칭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좀 너무 근데 너무 그게 한정적인가요?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링구님처럼 이렇게 시세 보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죠. 간보네.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좀 약간 그 어렵네요. 고해성사 할게 저도 사실 숨고에서 몇 번 그 견적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숨고에서 매칭돼서 구매한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제가 뭐 처음에는 테스트 삼아 그 이후 몇 번을 진짜 뭐 궁금해서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만족스러운 고수와 매칭이 안 돼서 포기를 한 거죠.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구매를 안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저기 상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집계하기에는 좀 뭔가 허수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도 순고 쓸 때 실수를 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가입하고 나서 얼마 뒤에 바로 이제 요청서가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근데 저는 저한테 보내는 요청서 그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쏜 건데 저한테 보낸 줄 알고 죄송하다 이 가격에 못하겠다고 그냥 저는 이렇게 보냈거든요. 요청서를. 근데 나중에 그 요청서를 결제를 해야 되고 그 받는 사람도 얼마나 당황했을지. 이게 뭐야 이런 건가? 그분한테 되게 죄송하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견적서가 왔는데 그 상대방 업자 쪽에서 이 가격은 안 된다. 뭐 가격을 올려달라는 건가? 뭔가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냈었는데 약간 그런 설명이 나 처음에 들어온 사람한테 그런 UI가 좀 하나 뭔가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좀 헷갈려요. 사실 저도 숨고 처음 이용하면서 좀 되게 헷갈렸었던 기억도 있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초창기 2년 3년 정도 전에 숨고 UI UX는
맞아요. 좀 많이 부족했었던 시절이 있어서 어, 지금은 많이 바뀌셨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숨고의 첫 UI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매칭 서비스 해줄 때는 약간 조악한 느낌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래도 이 컨셉이 좋아서 많이 썼었고 저는 실제로 숨고로 일도 따봤고 일도 줘봤고 이게 둘 다 해봤는데. 근데 이제 생각한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숨고를 쓰는 사람도 결국엔 스타트업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크몽도 들었어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진짜 사담인데 숨고에서 제가 강의를 한번 딴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유니콘 기업 중에 한 기업의 어떤 분이셨어요. 오. 근데 그분이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제가 이제 LG 쪽에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원래 LG 쪽에서 일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저를 선택하신 거죠.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견적 좀 세게 넣을 걸. 유니콘이니까. 숨고는 약간 이게 단가 견쟁이 있어가지고 그쵸, 제가 그쵸. 굉장히 그냥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래서 약간 던지는 견적으로 엄청 싸게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견적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잘 안 올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하시고 대단하신 주반장님 이 가격에 모실 수 있다니. 할인 행사인 거? 재능 기부. 재능 기부. 진정한 재능 기부. 이 시대의 스타트업을 위해서 제가 그럼요.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이 단가 내 거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숨고나 크몽도 결국에는 저희처럼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좀 추구하는 스타트업 업계나 벤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 경험자로서 좀 느끼게 됐는데 최근에는 좀 그 소비층이 좀 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확대되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저도 한 2, 3년 전부터 크몽을 좀 간간히 쓰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진짜 대부분 약간 IT 쪽에 좀 중점이 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좀 위주였던 것 같아요. 뭐 디자인, 서비스 기획, 마케팅도 마케팅. 그때 있었고요. 되게 뭐 그런 게 많은데 요즘은 지금 뭐 레슨도 있고 운세 상담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저는 운세 상담이요? 네, 크몽에 있어요. 아, 운세 네네, 상담. 있어요. 타로 카드랑 타로, 이렇게 어. 보는 거. 와, 그럼 이거 뭔가 공급이 있다는 건 분명히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신기합니다. 저변이 되게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숨고와 크몽의 어떤 서비스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어쨌건 사람이 하는 서비스니까 분명히 이게 컴플레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두 그 서비스 플랫폼들은 과연 고객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지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크몽에 대해서 고객센터를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혹시 이거 누가 올려줬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거. 제가 네,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고객센터 상담원이 그 로봇 같은 얘기가 많다라는 게 이제 크몽을 쓰셨던 분들의 어떤 평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고객센터 쪽에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는 거죠. 음. 근데 생각보다 디테일하지 않아서 워낙 너무 많은 분야가 있으니까 분야마다 좀 다르게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다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워낙 너무 많은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구멍이. 그래서 이제 구매자가 그러니까 그 소비자 입장에서 나 크몽에 클레임 걸 거예요라는 협박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게 중론인 거거든요. 어차피 클레임 걸어봤자 크몽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외를 땡깡을 안 받아준다. 예외를 안 받아준다는 것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C2C 마켓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 링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어떤 후속 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뭐 잘 안 들으셨나요 혹시? 아니요. 네. 뭐 큰 생각은 없어서. 네, 뭐 고객센터 얘기를 하시니까 군신님의 경험이 최근인가요? 아니면 옛날인가요? 크몽 네. 때문요. 저는 크몽을 제가 컴플레인을 하진 않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하시나. 예,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스타트업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고객센터를 처음에는 이제 인하우스로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는 사실 아웃소싱으로 내보내거든요. 그것만 해주는 데가 있나 보네요. 엄청 많죠. 맞습니다. 콜센터 쪽 뭐. 네. 콜센터. CS, 네네네네. 포괄적으로는 서비스 운영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로 크몽이 지금 직원 수가 거의 100명에 가깝고 네. 강남역 쪽에 단독 사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와. 아마 최근에는 그냥 아웃소싱으로 고객센터를 돌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 그분들이 권한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매뉴얼대로. 네, 매뉴얼대로만 하게끔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아마 그쵸. C2C 마켓이 또 이게 사실 결국은 연결을 해준다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 플랫폼에서 업체한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든가 어떤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제한적이라서 아마 그 커스터머 쪽, 그러니까 CS 쪽에서도 좀 아무래도 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좀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예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걸 알아서 그쵸, 그쵸. 일부러 조금 더 엄하게 그거를 제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뭐 크몽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긴 해요. 그게 또 최선의 선택일 수도 네.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아까 군시님 얘기하셨던 땡깡을 다 받아주다 보면 또 땡깡이 안 좋다는 말, 안 좋은 말이라면서요? 땡깡이 안 좋은 그쵸. 말이네요. 아, 때를 그래요? 땡깡이 뭐 일본 말인데 뭐 안 좋다고 했는데 블랙 아무튼 컨슈머. 그렇지. 블랙 컨슈머를 자꾸 받아주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플랫폼에 개입해야 되는 여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게 이제 C2C 서비스의 어떤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 공급자가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급자 입장에서도 훨씬 좋죠. 근데 이게 또 그 모든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로 다 다르고 또 다 사람 바이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카테고리 어떤 틀 안에만 딱 해서 이렇게만 FM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또 이런 재능 마켓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이게 제품을 이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쵸. 인력 또 시장이다 네, 보니까. 인력 시장이고 그쵸, 서비스를 그쵸. 구매하는 거다 보니까 뭐 이제 뭐 플랫폼에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내가 뭐 의뢰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플러스 변수가 요거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아마 어려운 그런 어려움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카테고리가 늘어날수록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어쨌건 좋은 뭐 공급자와 그다음에 좀 의미 있는 수요자가 들어오게 만드는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듭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아는 뭐 예를 들어 뭐 타다나 이런 것처럼 그 공급해주는 분들 관리를 확실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플랫폼만 제공하다 그렇죠. 보니까 굉장히 자율에 네. 맡기죠. 저 디자이너가 뭐 자기는 뭐 엄청난 경력을 가진 디자이너라고 올렸는데 그거에 대한 검증은 따로 없는 검증도 거다 사실 보니까 좀 진짜 어려운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결과물 받아봤을 때 실망이 컸다고? 예를 들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런 근데 이제 부분이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은 사실 이런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형태도 마찬가지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저희가 그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이 있잖아요. 맞죠? 저 개인적으로는 뭐 미용실 어디를 갔는데 좋은 예시네요. 네 이런 데 갔는데 사실 마음에 안 들게 잘라 주실 수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신라 호텔인가 거기서 20-30년 일하셨던 그 미정원 하시는 분이었는데 갔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잘라 주시면서도 호텔의 미용실. 네네 있죠, 그리고 있죠. 잘라 주시면서 살롱. 살롱 네, 그렇게 해주셨는데 자르시면서도 계속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머리 해주셨거든요. 제가 머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달 동안 너무 힘이 들고 화가 나서 자세한 디테일은 설명해드리지 타깃층이 않겠지만 달랐던 거 아닐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경력뿐만 아니라 또 나와 얼마나 잘 케미와 이게 맞냐 의뢰인과 맞아요. 약간 그런 것도 모든 서비스 제공하는 쪽에서는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100% 해결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선두 기업이 좀 유리할 것 같은 게 아까 크몬 같은 경우는 평판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 맞아. 평판의 그 신뢰도로 소비자들이 더 접근하기가 수월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레퍼런스나 실력이 거짓인 거를 그런 그 기존에 쌓았던 스코어나 이런 댓글로서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쌓인 크몽이 후발주자보다 훨씬 유리한 거죠. 맞아요. 네, 어쨌거나 이 결과물은 그 작업자의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승구는 왜 그 고수들한테 직접 그 요청서를 못 보내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크몬 같은 경우는 그 작업자한테 어떤 사람한테 판매자한테 이거 작업 의뢰를 할 수 있는데 승구 같은 경우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기능이더라고요. 그 직접 보낼 수가 없다. 네, 네.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다. 네, 이게 그 두 이제 어플의 또 큰 차 서비스의 큰 차인데 이제 리스팅 방식과 이제 매칭 방식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리스팅 방식과 매칭. 매칭 네. 방식. 그렇죠. 확실히 완전 다르죠, 이거. 크몽은 이제 그냥 업체들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쭉 리스팅 형태로 돼 있고 맞아요. 이제 유저가 리스팅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걸 찾아서 그냥
거기에 바로 이제 요청을 하는 시스템이고 숨고는 그냥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보냈을 때 이제 서비스에서 알아서 자동 매칭 시켜주는 건데 사실 타코님이 얘기하신 대로 오토 서비스들이 대부분 매칭 방식을 많이 선택을 했었어요. 왜 그런지는 과거에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좋은 예시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오토 중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했는데 해외에 그 청소 매칭해주는 서비스가 되게 큰 게 있어서 그 망했던. 네 맞습니다. 거기도 YC 출신이었고 아마 아시아계 미국인 두 남매가 해서 그 YC에서 투자도 받고 미국 되게, 시장에서요? 네 미국 시장에서요. 근데 그게 또 망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팀도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그분들이 했던 강연을 뭐 유튜브로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당시 그로스 해킹의 홈조이 맞습니다. 와우. 홈조이. 당시 홈조이가 그래서 당시 YC 나오고 뭐 졸업하고 잘 성장하고 투자도 많이 받고 해서 엄청 성장했는데 홈조이가 딱 그 모델이었거든요. 약간 매칭해주는 딱 이제 O2O에 네, O2O. 그래서 약간 그 O2O의 바람을 한국에 갖고 오면서 유사한 BM으로 가지 않았었던 걸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도 이제 인테리어 쪽에 제일 큰 집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매칭 시스템을 쓰고 있고 카닥도 마찬가지고. 네, 카닥도 그렇고 아니면 맞아요, 이사 맞아요. 쪽에 뭐 다이사나 오. 몇몇 이사 업체들도 대부분 매칭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냥 차이점을 저도 좀 생각을 해보면 매칭 시스템을 썼을 때 플랫폼의 힘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그 리스팅 방식은 사실 공급자들의 약간 자유 경쟁, 뭐 오픈마켓도 비슷하지만 그런 자유 경쟁을 해. 우리는 플랫폼을 열었으니 그러니까 장소로 열었으니 너네들이 알아서 경쟁해. 라면 매칭은 사실 우리가 장소도 열었고 유저들도 다 우리한테만 요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한테 일거리를 우리가 알아서 줄게에 좀 가까워서 뭐 굳이 따지면 공급자에게 쓸 수 있는 뭐 힘, 파워가 좀 크지 않을까? 그래도 매칭이어도 숨고는 어쨌든 공급자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죠. 예. 근데 그 견적 요청서를 모든 전문가한테 아마 안 보낼 거예요. 좀 티어로 가려서. 나눌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티어로 있겠네요. 완전 무한 경쟁은 아니고. 그게 데이터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카카오 택시처럼 처음에 뭐 3분 거리에 있는 분들한테 그쵸, 보냈다가 안 되면 아. 5분 거리 가고 10분 거리 가고. 예를 그런 들어 나름의 의뢰- 매뉴얼이. 의뢰서를 보고 의뢰서의 난이도나 이런 걸 판단한 다음에 음. 그 난이도 높은 거는 조금 고수들한테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나뉜다는 거죠. 네, 아니면 뭐 의뢰서도 사실 아까 객관식 얘기하셨지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맞아요, 수 맞아요. 있는데 똑같은 뭐 레슨이라도 A 유형 레슨은 이 사람이 좀 아. 잘했지라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만 음. 먼저 뿌리고 그리고 6개가 안 차면 이제 그 다음 티어 그렇죠. 한테 그쵸, 뿌리고 그리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크레딧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고수한테 먼저 보낸다고. 그럴 수 그게 있죠. 더 네. 유력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게 아마 보낼. 그렇게 저라면- 소진을 시켜야 되니까 송고 저는 그렇게 입장에서. 생각을 여러 가지 것 알고리즘을 같아요. 쓰겠죠. 네, 많이 아마 좀 복잡하다기보다는 좀 다양한 네, 팩터로 되어 있는 알고리즘. 많이- 확실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숨고가 훨씬 편하네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네. 덜하죠. 아무래도 내가 올려놓으면은 보내놓고 기다리면 되니까. 기다리니까. 크레딧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보낼 하는 일이 사람이니까. 없죠. 그러니까 구매를 해서 보낼 거니까. 재구매를 크레딧이 한다고. 없으면. 근데 추가 구매를 할수 크레딧이 있을 너무 텐데. 많이 남으면 그 다음 달 결제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예를 크레딧은 들어 한 달에 다 소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예를 들어 30크레딧이 있는데 요청서가 다 안 들어가서 이번 달에도 뭐 15크레딧 이상 남았어. 그러면 다음 굳이, 달에 여기는 어차피 요청서도 안 그렇죠. 받으니까 맞아, 맞아. 결제 안 할래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지금 군신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승고팀만 것들은 알겠죠. 어떤 그렇죠. 이건 말씀인지. 네, 당장 돈이 급하면 이런 식 김신님 스타일로 하고 질적인 성장을 원하면 타코님처럼 근데 양보단 질이죠 뭐든지. 요청서를 받아보면 생각기보다 큰 카테고리로 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받아봤을 말이죠? 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소프트웨어 개발, 웹 개발 쪽에 있는데 해보면 되게 막상 요청서를 보낼 때는 되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받을 때는 그 부분을 최상위 카테고리 있는 사람이 거의 다 받는 느낌이 좀 강했더라고요. 몰아주기다. 그러니까 무한 경쟁 느낌이 좀 더 강했어요 저한테는. 아. 근데 지금 제가 다시 들어가 보니까 예전에는 몇 달 전에 없었는데 이제 경력을 체크하게 돼 있더라고요. 한 2달 전에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생긴 것 같은데 이제 좀 뭔가 좀 나누지 않을까? 승고도? 나름의 어떤 필터링을 좀 하겠다는 숨고의 움직임이 아닌가. 필요하고요, 그런 거. 과거에는 뭐 웹개발이면은 웹개발자들한테 다 아, 쌌는데 이제는 또 그 유세는 좀 세부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안 보낸다는 것보다는 이제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이게 선착순이잖아요. 6명 딱 채워야 되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 좀 다르게 그 할 수 있지만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시 확실히 데이터를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김노민 뉴스 대표님 믿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계십니다. YC 출신.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제가 YC 출신이라고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지금은 안 부러우세요? 뭐 지금 부럽다기보다는 뭐 가면 가고 말면 마는 거지. 왜냐면 YC 출신이라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YC를 뭐 잘은 모르겠지만 요즘 살짝 끝발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센 척하는 우리 타코님 모습 보실 수 있었고요. 아니면 붙여주시면 가겠습니다. YC. 그렇죠. 갈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자, 숨고와 크몽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C2C 시장의 그러니까 서비스 C2C의 강자는 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토픽을 오. 정해 봤는데요. 생각이 바뀌셨는지 궁금하네. 아, 저요? 세 분. 어떤 게 있어서요? 원래 크문과 이제 숨고 둘 중에 뭐가 더 강하냐라는 게 주반장님은 네. 저는 대화의 그래도 시작이었잖아요. 여전히 이제 크몽이 좀 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에 맞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쨌건 소위 말해서 평판 뭐 나쁘게 말하면 카더라. 이 사람이 좋다라는 어떤 후기를 보고 선택하는 게 굉장히 잘 발달된 문화이기 때문에 소문에 의해서 많이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를 만들고 그 거래를 했던 고객이 평판을 써주고 이게 이제 이 로직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락인이 잘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숨고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서 평판을 쓸 수는 있어요. 숨고에도 쓸 수는 있죠. 견적서에 보이기도 하고. 근데 뭐 이제 이게 하는데.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링고님과 네 군신님은 맞아요. 저는 크몽이 훨씬 규모도 큰데 그리고 지금 1위고 아마 숨고가 한동안은 많이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떤 숨고의 확장성은 더 있다고 봐요. 저는. 어떤 측면에서 확장성? 그러니까 지금 크몽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여기 시장이 지금 뭔가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일 것 같은데 숨고는 뭐 정확히 표현은 못하지만 확장성이 있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느낌? 좀 더 뭐 소위 말해서 속도 측면이나 규모 측면에서는 좀 조금은 더딜 수 있지만 확실히 확장성은 훨씬 더 이게 있다. 그리고 지금 승구가 처음에는 되게 큰 한 덩으로 나왔는데 점차 세분화가 되고 하고 있더라고요.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느낌. 네. 그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승구를 보면 좀 더 검증을 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세그먼트를 낳는다? 숨고 한 표 주신 거죠? 숨고 한 표, 저 크몽 한 표. 문제가 질문이 누가 1위 할 것이냐? 그냥 뭐 누가 서비스 강자냐? 누가 좀더 서비스 누굴 더 응원하냐? C2C에서 누굴 더 응원하냐가 그렇죠. 서비스 강자는 크몽이 맞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응원은 승고를 하고 싶다. 이런 뜻도 미지근한 태도. 정치 어디 시작으로 학원 다니세요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타코님. 자, 그렇습니다. 타코님한테 일단 배우고 있습니다. 1대1이고요. 그래도 뭐 들으나 마나 하지만 누굴지 알 것 같은 우리 타코님. 링고님부터 해야 되잖아요. 제가 군신님 얘기에 덧붙일 게 있어서 좋아요. 링고님부터. 해주세요. 확장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마침 크몽에서 순이라는 단기 알바 매칭 서비스를 냈어요. 이게 저도 되게 베리에이션인가요? 그쵸 베리에이션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숨고 쪽으로 더 그러니까 손을 뻗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아쉬운 거는 이걸 크몽이라는 플랫폼 내에서 소화를 못하고 순이라고 아예 별도의 서비스를 냈고 심지어 순은 군신님이 싫어하는 매칭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보고 뭐야 크몽이 숨고 따라했네라는 생각을 이제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실 아직은 두 회사 서비스의 격차가 좀 있다라는 걸 저도 확인을 했고 덧붙여서 이제 제 의견을 드리자면 네. 저는 사실 양쪽에 다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친분은 숨고랑 더 친해요. 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김로빈 대표님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모르고 다른 분 아는데 네. 그리고 계속 듣다 보니까 크몽은 좀 쉬운 시장을 만들어서 뭐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 좀 들고 숨고는 좀 더 어려운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는 느낌이 전 좀 들어서 저도 사실 군신님과 비슷하게 그냥 숨고를 더 응원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숨고 2표 받았어요.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네요. 좀 더 어려운 시장을 간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잘 돼야 뭔가 그게 그쵸. 의미가 있고 그렇죠.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이렇게 해서 한국 시장에는 안 될 줄 알았다. 또 이런 평가 좋은 받을 수 시도였다. 있지만 로 끝나는 그렇죠. 한번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떠세요?
뭐 저는 뭐 둘 다 좋아하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둘 다 좋아하고 크몽은 크몽 나름대로의 어떤 매력과 강점, 그다음에 숨고는 숨고 나름대로의 매력과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크몽이 좀 더 국내 소비자의 어떤 지금 현재로서는 좀 입맛에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아무래도 UI UX를 보더라도 사실 네. 우리가 되게 익숙한 그거에 되게 가깝거든요. 그렇죠. 크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게 또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반면 숨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나름의 어떤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하니 또 그거들 응원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선택해야 돼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두 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원래 이럴 때는 이런 질문을 하죠. 네. 하나가 없어진다. 아, 타코님은 서비스 하나만 쓸 수 있다. 그렇지. 그렇게 슬퍼하지 마요. 진짜 정치할 건가 봐요. 우리 보좌관이세요? 로빈이 형이 좀 이정재세요? 슬퍼할 것 같아서. 누가 슬퍼한다고? 로빈 형이 이 정도로 답변을 들은 걸로 하고 네, 상대님으로 넘어가시죠. 자, 우리 막내가 우리 네. 나름의 캐스팅 보트를 캐스팅 쥐고 있는 보트인가요? 건가요? 지금 몇 대 몇이에요? 2대2라고 2대2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좀 인간적으로는 네. 그 크몽 대표님이 그 예전에 황금의 펜타곤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애정이 가요, 진짜. 애정이 가서 응원을 하는데 그거 꼭 봐야겠다. 나 종종 해야겠다. 진짜. 그때 응원하셨습니까? 보면서? 그때는 뭐 마리트를 더 응원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아니 그때는 마리트 이분 날라가. 박근혜 정부 때 뭔가 청년위원 이런 거 아니었어? 이제 알아봐야 돼. 자, 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애정이 더 가지만 박현호 제가 대표님. 실제적으로 두 서비스를 써봤을 때는 네. 숨고가 훨씬 사용자 경험적으로는 좋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하거든요. 매칭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업무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쇼핑하는 것처럼 그냥 여가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업무의 일환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업무 효율화하기에는 숨고가 저는 더 낫다고 봤고요. 왜냐면은 크몽은 오픈마켓처럼 리스트된 거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솔직히 말해 귀찮았고 승고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컨디션 원에 딱 올려놓으면은 그에 맞춰서 견적이 생각보다 또 빠르게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저는 빠르게 더 오죠.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애정으로는 크몽이 더 가지만 서비스 경험적으로는 승고가 좋았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강자는 숨고다. 그래도 카더라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지인 그거- 얘기해 주세요. 카더라. 저도 지인이 있는데 어디에 어느 있죠? 쪽에 계십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퇴사했어요. 전에 그래요? 일하다가 퇴사를 하셨고 그럼 실명도 언급해도 되는 거 커버 아닙니까? 치는 건가요? 그분이 실명 얘기하지 말랬어요. 그래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분 말로는 음. 솔직히 크몽에서는 숨고를 경쟁력 생각 안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네 서비스는 숨고의 기능과 타링의 기능과 클래스 102 기능을 다 합친 거고 우리는 이 정도 규모인데 어디서 비교하냐 이러면서 저한테 사석 자리에서 약간 썽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죠. 그 정도로 거기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 대표님이 비전일을 굉장히 잘하시나 봐요. 근데 우리는 시장을 개척한다 이러면서. 근데 회사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대표님에 대한 평판? 뭐 그런 게 약간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친구도 나갈 때 그 대표님이랑 CEO 분이 다 우셨대요. 어머머머머. 그게 기쁨의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그 100여 정도로 명이 있는 회사에서 그 100여 명을 그 친구 말로는 100여 명을 다 한 명 한 명 뭐 이름도 기억할 정도로 좀 관리를 나름 열심히 그런 거 하신다고 멋있네요. 하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엄청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 나중에 정치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 예전에 대학교 때 코리아롤드에서 인턴한 적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장님이 홍정욱? 홍정욱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있어서 사실 인턴을 해간 것도 있었는데 그때 엘리베이터를 타면 홍정욱 사장님이 사원들 이름을 다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막 신입사원들이 막 다 이 충성도가 막 되죠. 또 그분이 사실 또 페이스도 괜찮고 솔직히 말해서 그분은 사실 정치적인 요소를 되게 많이 갖고 계신 그렇죠. 분이에요. 그분은 뭐 7박 7장 맞아요. 7박 맞죠? 7박 7장 낼 7박 때부터 네. 뭐 그런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이름을 다 외운다고 하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면 저는 사람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는 게 장애가 있는데 큰일 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왜 하시는 거죠? 그냥 그렇다고 정치할 생각이 있는데 이게 그렇지, 필요하다는 그렇지. 걸 지금 알게 되네요. 장애 극복. 그래서 저는 그-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저 얘기 나와서 네. 크몽 대표님 인간성 좋다는 얘기는 아. 또 다른 크몽 퇴사자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와, 그거 진짜 좋은 건데. 그럼 그거는. 벌써 이 2명 이렇게 들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근데 그 대표님 말로는 아니 그 사람 말로는 대표님이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으셨대요. 어떻게 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그 네. 뭐라 해야 되지 마음을 비우고 그쵸. 하다 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그러다 막 보니까 더, 욕망이 있진 않나 봐요. 네, 욕망 그쵸. 예. 아니 저희가 다음 방송 약간 예고를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뭐 지인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지인을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 지인이라면 어디까지 지인이라고 하는지 와, 예고편까지 하는 거야. 과연 이 지인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프로 스타트업 업계에 방송쟁이들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런 스타트업 업계 이런 폐단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숨고와 크몽 숨고 중에 어떤 서비스를 좋아하시는지 또는 뭐 어떻게 응원하시는지 또 그 응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저희 이메일도 있으니까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단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 누르시면서 저희랑 같이 정보를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희가 이런 얘기를 좀 다뤄봤고요. 다음에도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스 스 털. 네, 다음